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 검찰은 송 전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한 지 닷새 만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닷새 전에 귀국했던 송 전 대표의 모습과 송 전 대표가 이사를 지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관계자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입장 그대로 변함없으신가요? 상황을 좀 파악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검찰은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산하의 정책 다루기 때문에 당의 선거나 당 활동하고는 무관했습니다. 해계체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네, 압수수색한 명단 중에서 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이곳이 과연 어딘지 대략 궁금하실 텐데 구정우 차장님 네. 어떤 곳인가요? 네, 이건 이제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이사를 지낸 그 사단법인입니다. 이제 통일부에 그 등록이 돼 있는 법인이고요. 이제 남북 정책이라든지 또는 이제 남북 화해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냐 이런 정책을 입안하겠다라고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검찰의 시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의 설립 취지와 다르게 사실상 송영길 전 대표의 이 사조직처럼 움직인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이 사단법인이 연루가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는 사실상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수혜자였기 때문에 송 전 대표뿐만 아니라 송 전 대표 주변 조직,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도 이 검찰의 대대적인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이 검찰이 돈봉투 사건과 이 조직이 연루됐다고 보는 근거가 뭔가요? 일단 검찰에서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알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검찰은 일단 구자웅 차장이 말씀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송영길 전 대표와의 연관고리가 있다라는 이제 정황 또는 그런 전제에서 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이 돈봉투 의혹 사건을 단순히 그냥 이정근 전 부총장의 그 녹취록이라든지 그다음에 광래구 전 감사의 어떤 진술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검찰은 그 이상으로 더 넓혀서 그러니까 이번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그 금액은 9,400만 원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녹취록에 나온 걸 보면 송영길 전 대표가 따로 뭔가 돈을 조성한 것은 아닌가라는 이제 의심이 들 만한 대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추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이사로 있었던 그런 단체에 대해서도 연관성을 지금 의혹이 있다라는 전제에서 수사를 넓히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근데 앞서 보셨던 그 영상에서 그 당대표 선거와는 좀 무관하다 이런 입장을 이 연구소가 밝혔습니다. 그런데 전당대회 임박하자 후원금이 전달에 5배나 좀 많이 들어왔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 이게 선거와 무관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당연히 관계 있죠. 원래 이제 이 연구소 이름이요. 남북이 함께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이래 돼 있더라고. 지금 평화로 이게 바뀌어져 있는데 제가 홈페이지 가 보니까 2015년에는 이제 그 남북 이런 건데 이런 이제 그 사단법인이나 연구소를 이용한 이런 이제 자금 조달이 많이 있죠. 저는 상당히 의심이 가고요. 문제는 이제 그 송영길 대표가 알았다는 증거가 이제 기존에 우리 이정근 강래구 녹취록 이런 게 노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게 많이 놓은 게 2개가 더 나왔어요. 하나는 이제 그 이정근 씨한테 돈을 준 바로 이제 부산의 그 박모 사업가 있잖아요. 이분도 이게 자동 녹음으로 했는데 이분이 그 서초동에 가가지고 민주당원들하고 이게 대화도 하면서 본인이 억울한 거 이분은 불구속 재판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녹음한 걸 보면 이정근 씨가 송영길 대표가 이제 큰일 해야 된다. 이러니까 이제 그 본인이 우리 직원들을 보내서 송영길 대표에게 돈을 직접 전달했다. 이런 게 그 박모 씨 녹취록도 나왔고요. 또 이제 더 심각한 거는 강래구 씨한테 이제 그 7천만 원을 줬다는 최초로 김모 씨 있잖아요. 그 딸이 이제 그 캠프에 그 정무팀에 일했다는 그 김모 씨 있죠. 이분이 386 운동권 중에 진짜 마당발입니다. 사업도 크게 해요. 이분이 핸드폰이 지금 검찰에 압수수색돼가지고 포렌식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다 밝혀진다면 이분이 운동권에 송영길, 안희정, 이광재 진짜 절친들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런 데 원천적으로 돈을 준 김모 씨 핸드폰
그다음에 그 박모 씨 녹취록 이런 게 보면 송영길 대표 관련성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봅니다. 네, 앞서서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돈 살포에 직접 관여한 걸로 의심되는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연기령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저 처리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연기령이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네, 지금 현재 압수수색 범위가 좀 넓어지고 이게 증거물, 획득한 증거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분석 결과에 따라서 기존에 알려진 9,400만 원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녹취록도 지금 뭐 3만 개 정도 나온다 그러고 거기에 네. 또 이정근 노트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건 추가적으로 이제 본인이 진술된 거를 이제 적어놓은 노트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검찰 손에 넘어가면서 사실상 확인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녹취에서도 송영길 전 대표가 사실상 뭔가 돈을 줬다는 그런 어떤 비슷한 느낌의 어떤 말들이 오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상 돈을 어디서 가져왔고 돈을 실제로 어디를 줬는지 이게 확인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이제 수사 초기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단계에서는 검찰이 이 송영길 전 대표를 소환하기 전에 필요한 어떤 자료들, 증거들 뭐 이거를 수집하는 단계에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검찰은 영장에서 송 전 대표를 또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송 전 대표는 지금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서 사저성어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입장에 보면 지금 불극필반, 그러니까 모든 사물은 그 극에 도달하면 다시 되돌아온다 이런 뜻의 사자성어를 썼습니다. 네.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제 귀국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정치적인 책임은 본인이 다 지고 그리고 탈당도 하고 상임 고무줄도 내려놓고 자연인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그만큼 정치적인 책임은 본인이 다 지겠지만 그것과 별도로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또 법적으로는 앞으로 잘 다퉈 나갈 것 같은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검찰에 자신의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본인을 빨리 소환해서 조사해달라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검찰은 이제 본인이 이제 소환 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강제 수사 그러니까 압수수색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그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본인이 이사로 있던 그런 법인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은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가 뭔가 극에 달해서 결국에 본인에 대해서 모든 것을 터는 수사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겠냐라는 입장인 것이고 결국에 본인이 법적으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책임이 없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좀 확인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사자성어를 한마디 반박하면요. 이게 원래 당나라 때 척천무후 때 신하가 이제 가나면서 물극필반 너무 그 모든 게 우리 달도 차면 겨울듯이 네. 검찰이 아마 정치 탄압이 극에 달하니까 언젠가는 이게 검찰도 망할 거다 뭐 이런 취지로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근데 이 말이 안 어울리고요. 제가 이제 두 가지만 오히려 어울리는 거는요. 소개하면 하나는 이제 그 사필 귀정. 결국 이제 모든 일은 원칙대로 이게 바른 길로 가듯이 진실은 다 밝혀진다. 저는 범죄 진실 이거 하고요. 하나만 더 소개하면 이장패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이장패천이랍니다. 결국은 이제 이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이걸 이렇게 피한다고 이게 됩니까? 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무모한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이것을 송 전 대표를 묶어서 뭐 이심 송심이라고 그리고 전현직 당대표 리스크 등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도 역시 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5차 공판에 출석해서 처음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 상대로 직접 증인 신문을 하면서 설전을 벌였는데요. 이재명 대표 법정 들어가고 나왔을 때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직접 신문하실 이유가 있으신가요? 유동규 씨가 시장 시절에 중범죄 저질렀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교수님 지금 당 내에서도 이 돈봉투 연루 의원들의 탈당이라든지 선제 조치를 요구했지만 지금 이 대표는 지금 당 차원에서의 조사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일단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도 좀 관련이 있을까요? 이런 입장이? 그러니까 뭐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이제 조사를 해서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인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뭐 이 봐주기 조사 네. 또는 뭐 감싸기 뭐 이런 비판을 더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가장 가혹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건 검찰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게 모든 거를 맡겨놓고 그 상황을 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뭔가 왜 조사를 안 하느냐, 뭐 봐주기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뭐 전직 의원의 지금 돈봉투 사건이 국민의힘에도 있잖아요. 그 혐의가. 그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좀 해보겠다. 그래서 민주당과의 어떤 차별화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뭔가가 결과가 아주 유력하게 뚜렷하게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또 감싼다. 뭐 그런 얘기를 또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당이 그 안에 있는 당원들에 대한 조사 수사력이 그렇게 크다. 뭐 우리가 신뢰할 만하다라고 얘기하기에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